안녕하세요. 글로벌 소프트의 이완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만든 메인 화면에 관리자를 설정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먼저 내용을 좀 본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화면 디자인을 할 때 애당초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영역이 있고 여기 관리자만 보여지는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는 메뉴, 즉 요 메뉴들에 대한 값들을 변경할 수 있는 도구를 그 화면을 만들었는데 그 화면에 접근을 하려면 여기로 버튼을 눌러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이 아이콘 또한 관리자만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막상 이제 로그인했을 때 지금 일반 사용자 화면을 본다면 이런 거죠. 일반 사용자의 화면으로 왔을 때 보면 관리자형이 보이지 않아야 되고 여기에 또 두 번째는 내가 사용자가 여기 메뉴도 안 보이죠. 그다음에 내가 만든다고 했을 때 새로 만들게 했을 때 해당되는 여기가 나의 즐겨찾기만 보이지 다른 영역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일반 사용자는.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갤러리에 있는 내용 또한 내가 등록한 것만 여기 보여야지 다른 사람이 등록한 게 여기 보이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정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요거죠. 그럼 저번 시간에 만든 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저번 시간에는 이제 메인 화면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치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화면이 이제 이거죠. 제가 첫 번째 화면을 하나 가지고 하나 그대로 이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마지막 게 이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복사 붙여 넣기해서 만들고 요거 값, 즉 요 타이틀을 1번에서 5번으로만 바꾸고 그다음에 비지블 속성을 좀 하나 건드렸죠. 그래서 어떤 거 건드렸냐면 여기서 비주얼 속성에서 해당되는 값이 1일 때 1의 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여기 나타나라. 이렇게 해서 쭉 5개까지 카피해서 붙여넣고 종료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두 번째 영역, 관리자만 봐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한 가지 옵션이 더 붙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관리자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관리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팀즈에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팀 사이트를 하나 만들게 되면 그 팀에 제가 이걸 얘는 지금 DB가 편집에 가보면 인사팀이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인사팀이라고 하는 팀이 어떤 팀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팀을 하나 만들게 되면 팀즈에 팀을 하나 만들게 되면 이 팀을 만들게 됐을 때 자동적으로 생기는 그룹이 있습니다. 팀 관리해 보면 여기 소유자와 구성원 이렇게 나오죠. 지금 저는 여기에 사용자나 구성원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관리자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쉐어포인트 목록 권한에 있을 때도 이 해당되는 소유자나 구성원이 돼 있을 때 그 목록을 편집할 수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목록에 대한 편집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그대로 활용해서 하고 싶다. 여기다가 사용자를 추가하게 되면 관리자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를 확인하고 싶죠. 그러면 azure.microsoft.com에 가보시게 되면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라 아이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어 뭐 이름이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트라 아이디에 가보면 여기에 그룹에서 그냥 요거 그냥 잠깐만요. 다시 여기 안에 와서 여기서 바로 검색을 할게요. 제가 인사팀이라고 만들었었다고 했죠. 그러면 테넌트 그 팀 이름을 제가 그냥 그대로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인사팀이 하나 보이죠. 자동적으로 이 인사팀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 소유자와 구성원이 보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웃룩, 쉐어포인트, 팀에서 같이 사용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이디라고 하는 게 보이죠. 요거 그냥 그대로 복사합니다. 복사하고 어디로 갖고 오느냐면 제가 만든 앱에서 우리 시작에 오시게 되면 여기 온 스타트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온스타트. 여기다가 그 값을 그대로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기 오피스 365 그룹의 점 리스트를 갖고 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추가하셔야 되겠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오피스 365 그룹이라고 하는 걸 데이터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오피스 365 그룹 있죠. 얘를 저기 추가한 거예요.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고요. 이때 이렇게 5365 그룹을 추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온스타트에서 이 에러가 안 들어갑니다. 추가 안 하시면 에러 떠요. 왜냐하면 5365 그룹을 쓰게 됐죠. 그래서 set이라고 하는 건 변수 선언이에요. 저번 시간에 제가 이거 컬렉션 만드는 건 설명드렸고요. set에서 이 바 그룹 멤버라고 하는 곳에다가 오피스 365 그룹의 리스트, 아까 우리 그 그룹의 값 안에 보면 구성원이나 소유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어디다가 바 그룹 멤버스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바 그룹 멤버스에는 해당되는 값들이 쭉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변수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전역 변수로 해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얘를 탭으로 보게 되면, 그죠. 지금은 이제 이완주 한길동이 이제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해당되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어, 변수에 추가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 변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뭐다? 관리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방식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피스 365의 점 리스트 그룹 멤버 해서 이 그룹의 아이디를 갖고 오고 그 밸류 값을 어디에다가 그룹 멤버스에 집어넣어라. 그럼 이 바 그룹 멤버스에는 하나의 변수가 선언되고 그 변수 안에는 해당되는 그룹의 멤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웹을 실행한 이후에 그룹의 멤버를 바꾸게 되면 당연히 뭘 한번 하셔야 돼요. 온스타트를 다시 어, 이렇게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변수에 뭐가 들어갔어요? 이제 해당되는 멤버가 추가됐겠죠. 그러면 그 멤버가 추가됐으니까 그 멤버를 가지고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아이콘에다가 뭘 할 거냐면 이 비주얼 속성 있죠. 제가 자주 쓰는 속성인데 비주얼 속성 한번 가볼게요. 비주얼 속성에 가보면 현재 아무것도 없죠. 그냥 true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인 화면에 와서 얘를 보면 얘 비주얼 속성 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룩에페라 찾아라. 어디에 이 바 그룹의 멤버의 메일 값이 그럼 아까 어디 이게 변수에 보면 그 메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현재 로그인한 사람의 메일과 같은지를 확인해서 그 값이 비어 있지 않으면 그죠? 그럼 있는 거잖아요. 그럼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 멤버가 있다라고 인식이 되니까 그러면 true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변수 다시 보여드릴게요. 변수에 보면 이 전역 변수에 탭을 보면 뭘 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 메일 값 보는 거예요. 이 메일 값이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아이디의 그 메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일치하는 게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is blink를 썼기 때문에 거기다 앞에다 not을 썼죠. 그러니까 뭐야? 여기가 비어있지 않으면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나타나라 라고 한 겁니다. 결론은 무슨 얘기냐? 이거 이제 실제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값은 현재는 true일 거예요. 그죠? true가 될 거고, 그다음에 보죠. 여기서 마지막 페이지 가서 보면 이 값이죠. 여기다가 제가 false라고 하게 되면 안 나타나고요. 이를 true라고 하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만약 여기다가 이런 형태로 넣게 되면 현재 저는 뭐예요? 여기에 소속된 사람이니까 true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됩니다. 요거를 계속 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거 참이냐 거짓이냐는 조건은 이제 확인됐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디에다가 두 번째 갤러리. 그러니까 우리가 컨테이너 보면 이 두 번째 컨테이너도 마찬가지로 관리자만 보이는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 2번. 얘는 관리자만 보일 수 있는 영역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자에 필요한 웹들을 여기다 추가하고 관리자가 아닌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영역을 만든 거죠. 그죠? 그래서 관리자만 보이는 영역을 만들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2번이니까 뭐 제가 이렇게 놨을 거예요. 2번. 그러면 이럴 때 이런 조건이 들어가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1번 조건 이거였죠. count if에서 이 컬렉션에 레벨 1인 애들 다 하나라도 있으면 나타나라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count 레벨 2가 될 거고요. 레벨 2인데 하나라도 있으면 나타나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end 조건을 붙입니다. end를 넣게 되면 요거와 요거가 end가 되는 조건이에요. 둘 다 참일 때만 참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야 그리고 네가 관리자일 때만 나타나 이거죠. 관리자가 그럼 얘가 true가 되겠죠? 내가 관리자니까. 그리고 얘가 이 이상이 하나라도 값이 있으면 얘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관리자가 아니면 당연히 뭐예요? 나타나지 않겠죠. 이걸 end로 하나의 조건을 더 부여했다. 그럼 얘가 true냐 false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end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인 거고요. 이거 오화가 붙으면 둘 중에 아무거나 뭐 두 개가 이상일 수도 있어요. 콤마를 계속 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오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and 조건을 써서 둘 다 참일 때만 나타나라 라고 한 거죠. 지금은 false가 됐죠. 왜? 얘는 참이지만 뭐가 false예요? 얘가 false가 된 겁니다. 지금 이번째 값에 아무것도 제가 넣은 게 없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제가 또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는 5번을 한번 가보죠. 5번은 좀 약간 다른 케이스가 나와요. 5번은 다 나타나라 라고 되어 있죠. 네, 다 나타나요. 그런데 얘는 좀 다른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갤러리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조건 하나 넣었어요. 이 앞에 컬렉션이라고 제가 만들어 놨죠. 그래서 갖고 온 다음에 그 만든 사람의 이메일과, 그죠? 저의 이메일. 그리고 얘는 엔드 시켰죠. 이렇게 중간에 엔드 쓰셔도 돼요. 앞에다 엔드 쓰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셔도 되고, 중간에 이렇게 엔드나 오화를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레벨 5 이상의 누가 내 거만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조건이 뭐였어요? 내가 만든 것만 나타나야 되죠.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가보면, 그러니까 목록에 가보면, 즐겨찾기 목록에 가보면 뭘 보는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이거죠. 여기 값들이 쭉 들어갈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들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열 설정에 가보면 표시 및 숨기기가 있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만든 사람, 그죠? 그리고 적용하게 되면 여기 만든 사람이 추가가 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만든 사람이 있는데 결론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만든 사람 메일 정보라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만들게 되면 쉐어포인트 목록에 뭔가를 작성을 했어요. 제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그 사람의 이름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즉 그 사람 메일도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렇게 결론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그 사람이 만든 사람 점 이메일, 그 만든 사람의 이메일과 현재 로그인한 사람의 이메일이 같고, 그죠? 그리고 레벨 5인 경우 나타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 똑같이 이것도 조건을 어디다 걸어야 돼요? 이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조건도 어디다 거셔야 돼요? 엔드 조건으로 앞에 사실은 여기도 걸어야 되죠. 하나도 없을 수 있죠. 이런 값들을 이제 필터링 할 때 쓰게 돼 있습니다. 이제 볼까요? 제가 5번을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볼게요. 저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이럴 때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 뭐, 그죠? 5번 처리 안 했군요. 그죠? 카운트 if만 했죠. 원래 오리지널도 처리를 안 했나 보죠. 그래서 보면, 비춰 볼게요. 얘는 제대로 했네요. 자, 얘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만든 사람의 이메일과 같은지, 그리고 and o 레벨인지, 여기 and 조건 하나 더 붙었죠. 그래서 원래는, 요거까지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그래서 마지막 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은 앞에 슬래시 2개를 하게 되면 주석이 됩니다. 한 줄 주석이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뭐예요? 만든 사람이 내 것만 나타나야 되니까 그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리고 어떤 거 레벨이 5 이상이면 이 두 개가 엔드로 붙어서 참일 때만 여기에 얘를 비집을 해라, 나타나게 하라 라고 하는 옵션을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뭐 이거는 제가 타이핑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 거니까. 이제 이번에 뭘 할 거냐면 이제 아직 그 다음 페이지를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론적인 것만 좀 살펴볼게요. 제가 이걸 눌렀을 때 온셀렉트가 되는 겁니다. 내비게이트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메인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해당되는 이걸 클릭을 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죠. 편집에 들어갔으면 내비게이트 합니다. 내비게이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 그 페이지로 넘어가라고 이제 내비게이트를 선언해 준 거예요. 그 중에 뭐란 거냐면 이거죠. 매니지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눌렀을 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해놨죠. 그래서 내비게이트에서 해당되는 스크린 이름을 넣게 되면 자동으로 얘를 눌렀을 때 해당되는 스크린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스크린이 이거니까 여기로 갔겠죠. 그런 다음에 요 값이에요. 두 개인데 하나는 이거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여기에 똑같습니다. if 만약에 얘가 관리자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관리자가 맞아. 그러면 뭐가 좀 복잡하죠. sort를 시켜요. 뭘로? 넘버를 기준으로. 항상 저는 이제 우선순위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요 순서들 여기 보면 102, 103 있죠. 오더 넘버. 이 오더 넘버를 기준으로 순서 변경합니다. 이 실제 필드 값은 넘버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제가 오더 넘버로 써놨지만 얘 값은 실제는 넘버입니다. 오더 넘버의 값은 실제는 넘버죠. 넘버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0일, 100일 요 순서대로 쭉 나타나길 원한 거고요. 500일 마찬가지 순서대로 나타나길 바랬던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요 갤러리의 값이 일반 사용자랑 관리자랑 좀 달라야 돼요. 관리자는 다 나와야죠. 그러나 마지막 5레벨일 경우 좀 달라요. 마지막 5레벨에서는 내 것만 나타나야죠. 그래서 여기도 end를 하나 썼죠. end 만든 사람의 이메일과 내게 같아야 돼요.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거는 굳이 건들 필요는 없죠. 5레벨일 때. 얘는 언제? 5레벨일 때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5화. 5화니까 뭐예요?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죠. 둘 다 만족되는 겁니다. 5레벨 이하니까 1, 2, 3, 4레벨에 있는 값들이 다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왜? 여기에 1레벨도 보여야 되고요. 2레벨도 보여야 되고 좀 관리해야 되니까 다 나타나야 되고요. 얘는 이제 서치 값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서치는 뭐냐면 이 서치 텍스트의 값을 가지고 타이틀 이름으로 검색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서치 텍스트인데 이 값이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이 이름값 제 네임값 가지고 검색해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필터로 걸어놓은 거니까 뭐 서치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트를 시켜놨죠. 이렇게. 서치, 소트 다 빼면 이 필터만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필터 엔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관리자가 아닐 때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관리자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서치 필터 똑같죠. 그런데 이번에 만든 사람이 어디? 예. 얘가 필요 없는 거죠. 관리자가 아니니까. 관리자가 아니면 1, 2, 3, 4레벨에 있는 값이 굳이 보일 필요가 없죠. 이거만 뺀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은 여기에 자기 자신 것만 나타나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실제 자기 자신 것만 나타나고요. 또 하나, 여기 값을 보면 얘 또한 디스플레이 모드라는 게 있어요. 디스플레이 모드는 얘가 이제 뷰 모드와 에디트 모드가 있는데 뷰 모드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냥 여기서 보이기만 하는 거죠. 편집이 안 돼요. 네, 이게 보이기만 하는 게 뷰 모드예요. 그리고 에디트 모드는 얘를 이제 편집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서 보면 얘는 편집 모드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누를 수 있겠죠. 선택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은 관리자가 아닌 사람들은 얘를 선택할 수 없게 하고 관리자는 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되겠죠. 드롭다운 박스를 가지고 선택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if 똑같은 조건이죠. 얘에 해당되는 멤버가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메일과 같으면 관리자니까 얘는 뭐 해라? 디스플레이 모드를 에디트 모드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뷰 모드로 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읽기 권한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뷰 모드니까 얘를 실제 건들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타내는 아까 갤러리의 내용은 내가 등록한 값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관리자 메뉴가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값이 나타나지 않게 구성한 겁니다. 즉 이제 관리자와 관리자가 아닌 화면을 이제 비교하면 이렇게 되겠죠. 결론은 얘가 관리자니까 관리자는 이런 메뉴가 보이죠. 그러니까 메뉴가 있으니까 당연히 얘네들을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 거고요. 그리고 홈에 가서 추가할 때 보면
여기에 보면 원하는 값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에 대한 영역에 대한 보안 설정을 좀 보여드렸어요. 핵심은 이거죠. 사실은 얘가 관리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Azure AD에 가서 요 ACE ID를 갖고 온 거죠. 개체 아이디를 복사해 왔습니다. 복사하는 게 제일 중요했죠. 요거를 값을 모르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Azure AD에 가셔가지고 해당되는 팀의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값을 가지고 변수 선언을 한번 해야죠. 아까 파워앱에서 온스타트일 때 온스타트일 때 이렇게 set으로 전역 변수를 하나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역 변수에 의해서 이 그룹의 멤버가 지정이 됐고요. 이제 이 그룹의 멤버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서 그룹의 멤버면 관리자, 아니면 관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설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조는 되게 간단하죠. 우리 권한 설정도 되게 심플하게 제가 한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거죠. 관리자의 설정. 그러니까 관리자 메뉴죠. 그래서 관리자인지 아닌지를 전역 변수로 만들고요. 그리고 관리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고, 관리자만 읽게 하거나 편집하게 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뭐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 영역 권한에 따라서.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되게 다양한 권한을 실제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 속성이나 뭐 디스플레이 모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되게 다양한 권한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예,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글로벌 소프트 이현주였습니다.